6주 동안 고대의 모든 논술 기출을 함께 다루는 온라인 논술 강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연세대와 고려대의 편입 변경사항 및 일정들이 드디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12월 26일에 논술을 볼 수 있는 일정이 나오게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게 변경되었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게 하던 최저 공인 영어 성적이 싹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학과마다 갖고 있었던 그 최저 탭스 성적이 아예 싹 다 없어지면서 누구나 고려대학교 편입 논술을 칠 수 있게 된 건데요. 일단 해당 내용은 일반과 학사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탭스 때문에 완전 고려대 지원 안 하고 연대만 준비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아예 점수 올리기 너무 힘든 탭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 모두 다 지금 어쨌든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이지만 일반 편입에 있어서 면접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넓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어쨌든 고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최종은 결국 면접이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싹 없어지면서 일단 편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려대학교 편입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선택사항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예요. 활동 증빙 서류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순히 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논술 60%와 그리고 나머지 40%가 일단 서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활동 증빙 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그 해당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학과가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던 학과인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활동 증빙 서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막 예시에 공인 영어 성적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공인 영어 성적이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이 영어 성적이 중요한가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문, 특히 영어 관련된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고득점의 공인 영어 성적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막 사학과, 뭐 예를 들어 이런 철학과, 이런 그냥 문과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영어 점수가, 그리고 사실 그냥 남들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점수가 필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 하시는데, 우리 고대가 이 서류들을 왜 받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볼 때 면접이 없어졌어. 심지어 고대는 전공 면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이 전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왜 무슨 서류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내가 어쨌든 지원하려는 학과에 관련된 뭐 대외활동, 공모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불필요한 서류를 낸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득일까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내가 지금 영어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대충 뭐 토익으로 치면은 990점 만점에 800점, 그냥 뭐 잘 봐서 뭐 850, 900 되는 점수 내봤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빡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편입을 준비하기까지의 이 시간들을 진짜 되돌아봤을 때,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 뭐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이런 학회,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봤을 때 나에게 이제 적합한 과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약간 비등하게 견줄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약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이만큼의 엄청난 양의 서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어쨌든 1번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체로 휴학을 하거나 같이 학교를 병행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 2년 동안 해놓은 게 과연 10개 이상의 활동들이 있는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학과마다의 이제 개별적인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대체로 경영, 경제 이쪽을 아예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슷한 수준의 증빙 서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일단 내가 이제 준비하는 학교가 동일 계열이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증빙할 서류가 어쨌든 많아질 거니까. 설령 내가 이제 학교에서 그 과 관련해서 학회를 했다거나 혹은 공모전을 했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할 테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고대는 이러한 서류가 40%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불필요한 건 진짜 넣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그 학과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왔던 게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막 급하게 영어 성적 되지도 않는 거 낸다든지 혹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막 다 따는 그런 자격증들. 그런 거에 또 시간을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학과를 어쨌든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어느 학과가 과연 나처럼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낼 것인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결국은 60%는 논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 부족하거나 어쨌든 그런 학과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논술의 점수를 일단 최대한 보장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대의 편입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진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대 유형은 진짜 딱 한 문제야. 이 한 문제에 1300자 내에서 내가 이제 제시문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답안을 작성을 해나가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한 문제라서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편입생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이런 차이점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남들이 못 찾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처럼 더 이상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 차별적인 답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남들과 다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남들과 다르게 쓸 수 있는 정말 또 다른 숨어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을 조금 해주시고, 이따 제시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한데,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그런 답안을 써주시는 게 고대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간단하게 고대 논술 문제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대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다는 난이도가 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제시문의 관계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런 연대의 방식과는 다르게 고대 같은 경우는 각자의 포인트를 다 집어줍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 최신 기출을 기준으로 제시문 가에는 3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관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각자 여러 주장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런 제시문들이 숨겨져 있거나 막 녹여내져 있지 않아요. 진짜 그냥 명확해. 이러한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해.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이 2020년 고대 편입의 기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3번째는 뭐냐면, 고대에서 어쨌든 최근에 제시문 가에 주장이 3개씩 나왔다고 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대 기출문제 진짜 몇 개 없죠. 그쵸?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사회의 체제, 그리고 정치의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의 유형에는 뭐가 있고 사회에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배경 지식이 있을수록 사실상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내가 이 배경 지식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지금 같이 수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대 거를 풀고 그리고 나서 고대 거를 푸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어쨌든 논술에 나오는 기본적인 국가 체제 그리고 시장의 유형 그리고 정치의 방식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있으면 진짜 안 봐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단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대가 가라는 제시문 안에 여러 개의 주장이 있고 얘를 바탕으로 타 제시문을 평가 혹은 다른 제시문이 여기에 특정 주장을 평가한다 이런 식의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형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이 말인즉슨 내가 문단 구성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의미해요. 가독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문단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고대의 기출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학생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지만 연대보다는 약간 마음이 편하게 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직접 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번에 연대 논술을 준비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고대도 꼭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고대 인원이 확 줄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관없어.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10월부터 딱 6주 동안 진행되는 고대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온라인 수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창한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딱 오로지 우리 몇 개 없는 6개의 고대 기출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지문을 드리고 그걸 이제 풀어오시면 저랑 같이 지문 분석하면서 여기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문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어휘가 뭔지 문장이 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담아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지문 분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은 첨삭은 없이 지문과 모범 답안만으로도 충분히 입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진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수업 관련한 문의사항은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하실 수 있게 개인 연락처 항상 같이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편입생들에게는 진짜 마음 놓였던 얘기인 이 고려대 그리고 혹시나 안 할까봐 걱정했던 연대까지 그 일정이 나왔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은 정말 완전히 오롯이 논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